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황금연휴 딴돌이 여행 대세, 중국 소비 회복은 요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회복이 요원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황금연휴로 불리고 있는 중추절, 한국으로는 추석이죠. 추석 연휴를 가졌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전에 2019년 상황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황금 연휴 동안에 짠돌이 여행이 대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소비 회복, 그래서 경제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소비 회복을 원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가 이루어졌죠. 유명 관람지에는 사람이 몰렸지만 소비는 찔끔 늘었다라고 그러고 또 정말 유명한 곳인 태산이나 아니면 만리장성과 같은 곳은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곳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로 코로나로 기업들의 도산이 많았고 소상공인의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번에 경기가 또 회복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폐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황금 연휴 짠돌이 여행 대세, 중국 원하는 소비 회복은 요원입니다. 이번에 목차를 조금 적어드렸는데요. 목차가 중국 황금 연휴 짠돌이 여행이 대세고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경기 회복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숫자의 함정이 있고 수치를 조작하는 중국, 황금 연휴 후 중국 증시가 하락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황금 연휴 소비, 쪼그라든 중국인 해외 여행객, 쪼그라든 영화 관람객 수, SNS에 비친 한산한 관광지, 불안한 경제 전망에 보는 여행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에 소비를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의 상징이었던 쯔보 꼬치 구이 열풍이 실종이 됐다. 지난 5월달에 쯔보 꼬치 구이 열풍이 있었는데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중국 황금 연휴 짠돌이 여행이 대세다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는 인파가 당연히 몰렸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한 10일 동안 되는 황금 연휴에 인파가 몰렸고 지난 5월 노동자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저소비 여행인 짠돌이 여행이 대세가 됩니다. 증시도 관광업을 손절하기 시작하는데 국가여유국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증시에서는 실망감을 표현을 하고 관광 레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쏟아집니다. 연중 최고 대목인 중추절 연휴에 대한 실망감에 관광업에 대한 손절, 증시의 손절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한 경기 회복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 기사가 지금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사도 중국의 이번 중추절 연휴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하고 많은 소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영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언론들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한 것입니다. 10월 중추절에 대한 국내 여행의 화랑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지 모습을 연일 장식하고 특별히 만리장성이나 아니면 태산과 같은 곳에 이야기를 하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8일날, 즉 연휴 후의 보도를 통해서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연휴 기간, 즉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10일 동안 국내의 여행객 수, 중국 내 여행객 수가 8억 2,600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3%가 증가한 숫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서 중국 내 총 관광 수입은 7,534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39조 2,564억 원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5%가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숫자의 함정이라는 거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22년이죠. 중추절 연휴와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 대부분이 주택에 갇혀 있거나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행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내 관광 수입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 동기 대비로 대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71.3%의 증가라는 것은 내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일보는 2019년과 비교하면 국내 여행객 수는 4.1% 증가, 관광 수입은 4.1% 증가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몇몇 언론들도 인민일보의 기사를 인용해서 중국 연휴 여행시장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그리고 내수 기대 회복의 기대감,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한국의 신문들도 이것을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수치를 조작하죠. 즉 중국이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치도 좀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에 다다르자 매월 발표하던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도 중단시켰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실업률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률은 지금 현재 23.1% 정도 된다고 하는데 50%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정권의 필요와 무관한 자료는 상당히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걸린 증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편이죠. 이 때문에 연휴 이후 증시 상황을 우리는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이 증시 상황이 말로 지금 중국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지렛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 연휴 후에 중국 증시가 하락하게 됩니다. 9일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연휴 기간인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쉬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7일은 토요일 그리고 8일은 일요일 그래서 9일날 증시가 다시 열렸는데 첫 증시는 9일날이고요. A주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0.44% 하락, 그리고 선전 성분지수가 0.03% 하락, 그리고 청해반 지수가 0.26%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특히 중추절 이후라면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실망의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 A주 3대 지수의 하락의 원인이 바로 연휴 기간의 소비 부진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광 레저 업종에 대한 실망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죠. 유명 리조트 업체인 텐무, 주화관광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에 못 미쳤던 황금 연휴의 소비가 있습니다. VOA는 9일날 이렇게 발표를 하죠. 전염병 발생 전인, 특히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에 비해 여행객 수와 관광 수입은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보복 소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CNN은 9일날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를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하죠. 여행객 수와 관광 수입 모두 증가율은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다. 서비스 부분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쪼그라든 중국인 해외 여행객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거지 여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중국 국가移民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출입국 여행객 수는 147만 7천 명, 이는 2019년 대비 85.1%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5.1%라는 것은 2019년 대비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숫자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의 전망치는 하루 평균 158만 명이었습니다. 기대치보다 더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쪼그라든 영화 관람객 수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박스 오피스 수입은 27억 3,400만 위안, 이는 2019년 대비 38%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줄었다,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코로나 확산으로 대부분 영화관이 몇 달씩 문을 닫은 2022년보다 약간 더 나은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애국주의 영화들 대부분 관객들의 또 외면도 받았습니다. 다수 관객들이 식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당 선전 영화에 등을 돌리고 있죠. 또 SNS에 비친 한산한 관광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황금 연휴 때 언론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관광지를 갔더니 한산하더라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만리장성과 태산과 같은 유명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찾았던 웨이보 이용자는 이렇게 글을 올렸죠. 현재 만리장성인데 성벽 위를 올라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사람이 많아서 3분의 2걸음밖에 못 가기 때문이다. 너무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짠돌이 여행을 하면서 불안한 그 경제 전망 때문에 보는 여행으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대부분의 반응은 이번 연휴는 경제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쓰는 여행 대신에 보는 여행으로 즐겼다라는 분위기죠. 상하이 시민인 왕모 씨는 왕신랑인 TV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연휴 때는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칭시의 시민인 리모 씨는 이번 연휴 기간 충칭에도 많은 여행객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기만 할 뿐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연휴 기간 문을 닫고 쉬었다.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 짠돌이 여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 걱정에 소비를 하지 못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 헝칭이라고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인들 다수가 앞으로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느끼고 있다. 중국인들은 앞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공무원들까지 급여를 삭감당하는 실정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경제 회복의 상징으로 불렸던 쯔보 꼬치구의 열풍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쯔보라는 것은 지금 칭다오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촌이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람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몇 명만 가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도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리닝이라는 중국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쯔보 꼬치구이 열풍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가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 가짜로 판명이 되었다라는 분위기죠. 쯔보는 2달도 안 돼 이곳은 황량해졌고 가게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금은 폐허로 변해버렸다라고 분석을 했죠. 관영 매체는 중추절 10월 연휴 때 쯔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런 기만적 보도를 일부 외국 언론들이 여과 없이 자국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리닝 평론가는 말을 하고 있죠. 한국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적기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언론의 사명을 스스로 흐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이번 중추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또 소비도 많이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없고 해외여행자들도 줄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